자, 오늘의 퀴즈.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80% 이상이 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9,200불대입니다. 어제 9,100불대로 떨어지고 오늘도 9,100불대로 떨어졌었는데 꾸역꾸역 다시 한번 9,200불대로 올라오고 있는 비트코인. 이 9,200불대 정말 엄청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었던 6,000불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9,200불대로 업그레이드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소식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슨 비상이 걸렸느냐? 여러 가지 거래소들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쿠코인, 그뿐만 아니라 유명 트레이더 안젤로 BTC를 포함해가지고 리플사 계정까지 동시에 트위터 계정들이 해킹을 당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무슨 핵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위터 계정들을 동시에 해킹을 했습니다. 다른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트위터 계정에 관련된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뚫린 걸로 봐서는 이 트위터에 관련된 어떤 핵이 설치돼가지고 뚫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 거래소들이 뚫리자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기 행각입니다. 에어드랍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암호화폐를 먼저 보내봐라 라고 하면서 가짜 주소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절대로 비트코인이든 뭐든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징그러운 놈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으면은 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텐데 굳이 무고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그런 의도가 궁금합니다. 양심이 굉장히 불량한 놈들이죠. 자, 아무튼 이 해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암호화폐 지갑 레저나노 X 20% 할인 행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언제나 밑에 링크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저사의 지갑 말고도 국내 지갑 디센트 지문 인식 기능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판매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글이고요. 사용법도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제 영국 중앙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 CBDC 발행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CBDC 발행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최근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양적 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게 되면 돈을 찍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자,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텔라 관련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삼성 블록체인에서 스텔라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삼성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은 스텔라 블록체인 월렛의 프라이빗 키를 삼성 핸드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뿐만 아니라 스텔라의 개발자들은 앞으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용 블록체인 앱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만한 펌핑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펌핑이 미리 선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피터 브렌트가 이런 트윗을 남겨줍니다. 다음으로 떡상할 코인은 스텔라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차트 분석을 남겨주는데요. 최근에 주요 저항선을 깨고 올라온 스텔라의 모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피터 브렌트 작년에 스텔라 빵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스텔라 이번에는 펌핑한다라고 의견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디파이에 관련된 소식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재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개발사라고 볼 수 있는 컨센서스에서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2분기 디파이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어서 그들은 특히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WBTC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 비트코인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뿐만 아니라 이자 농사라고 하죠. 이것이 급부상되면서 디파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둠의 그림자가 살짝 들이밀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SEC와 CFTC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관리위원회 CFTC가 디파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ICO의 악몽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은 아닌가. 자, 암호화폐 미디어인 디크립트가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SEC와 CFTC가 디파이 산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특히 그들이 최근에 무허가 토크나 주식, 외환거래 지원 혐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지갑 제공업체 아브라를 조진 것이 그 증거다라고 보도를 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 규제 전문 로펌 캐살의 파트너 조지 가르시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SEC는 이미 ICO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서 모집한 금액 반환을 강요하며 폐업을 시켜버렸다. 규제 당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파이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과연 활활 타오르고 있는 디파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것인지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디파이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또 타격이 이제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파이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큰일이 한번 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 암호화폐 돌풍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체인링크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 4일간 코인베이스 내에서 체인링크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앞서버렸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링크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체인링크가 비트코인이 먹고 있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이 관심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활성 주도수가 급증하면서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벽이었죠.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거의 9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체인링크. 지금 현재 시총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제껴버렸어요. 라이트코인도 한때 시총 4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야, 요즘에 좀 젊은 피, 체인링크가 혈기를 앞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SV 모가지를 따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체인링크가 정말 똑똑한 것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욱더 신나서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체인링크 기술 도입에 관련된 소식. 이번에는 인기 있는 탈중앙화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는 엔즈 도메인에서 체인링크의 이더리움 미국 달러 가격 참조 데이터를 그들의 메인넷에 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체인링크의 가격 오라클 기술을 통해서 도메인을 살 때 필요한 이더리움 가격도 책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체인링크 소식을 보시면 끝나지 않는 불꽃놀이 터지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에 상응해서 가격도 반응을 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과연 체인링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딕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요. 이 매틱 같은 경우 카운터 테스트넷 속도가 초당 7200건, 엄청난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돌파했다. 그리고 약간 오래된 소식이긴 한데 바이낸스가 드디어 그들의 카드를 발매를 했죠. 이 스와이프를 통해서 발매를 했는데, 이 카드에 대한 사용 수수료를 SPX 토큰으로 이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도 테조스 차트 분석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자, 이 테조스 같은 경우 링크와 함께 한다. 조만간에 링크 따라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이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타를 잘 칠 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에 엘존테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작은 마을은 관광업이 성행했던 나라인데요. 전염병 사태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전통 금융 서비스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지불이 가능하며 스쿨버스 등 공공요금에도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을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익명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면서부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사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글로만 이렇게 보면 심심하니까 사진도 함께 봐야 되겠죠. 포브스에서 올라온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을 내부 광경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교육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내려보시면은 여기 계신 아주머니 한 분께서 비트코인으로 생필품을 사고 팔고 있는 거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네요.
봉다리 안에 담겨있는 화장지 등등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는다라는 문구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핸드폰에 비트코인 지갑을 설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한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활용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기는 좀 무리겠죠. 이렇게 쓰면은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당신들 사기코인으로 뭐하냐고, 본인 일도 아닌데 막 참견하면서 간섭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소식이 또 한 가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줄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표하기를 2분기에 암호화폐 펀드 투자금이 계속해서 몰렸는데 그 중에 84%가 기관 자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투자금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배가 넘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한 액수로 치자면 2억 58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돈을 몽땅몽땅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암호화폐 관련된 가격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헤지펀드들 직접 암호화폐를 각기 소유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0.01개의 비트코인 초과 보유수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0.01개면은 얼마죠? 한 100달러 정도 되나요? 사람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100달러씩 이렇게 밀어 넣어보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밀어넣은 100달러가 200달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포모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2만 불만 뚫어봐요. 난리 납니다. 진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상승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이 이야기하기를 S&P 500과 최근 비트코인 상관관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 차트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P 500이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마찬가지로 따라서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S&P 500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번 조정이 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마지막 불장전의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다른 분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이 재밌는 이름이네요. 왠지 담배를 잘 필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9,200달러 방어에 성공하며 9,300을 뚫는다면은 단기적으로 9,600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들어 좋지 않은 분석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OKX 소속 분석가인 네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100달러까지 후퇴했지만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한 지지선은 8,800달러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이 9,5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하락 관점이 우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분석이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는 결국은 이 삼각 수렴 및 하락 채널 끝까지 질질 끌다가 21일 정도 돼가지고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몰고 가서 그때서야 방향성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 비트코인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큰 사건들이 있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도 영상 만드느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물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거 3가지를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